지금은 아들보다 딸을 원한다고 하지만 옛날 할머니 세대 때는 남아선호 사상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없으면 양자를 드리거나 첩까지 드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별게 없는데 문제는 이 다음입니다. 사람들은 강한 남아선호 사상 때문에 할머니 세대 때 낙태가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생각은 편견일 뿐입니다. 할머니 세대 때 남아선호 사상이 강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때는 딸이면 아들 낳을 때까지 낳으면 되지라는 생각이 강해서 낙태가 오히려 별로 없었습니다. 낙태가 늘어난 것은 1980년대부터로 여성들의 임금이 올라가고 출산율이 줄어들면서부터 낙태가 늘어났습니다. 아이를 7, 8명 낳을 때는 3명쯤은 아들이겠지 하면서 아들인지 딸인지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출산율이 3명 이하로 줄어드니까 이제 아들인지 딸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진 거죠. 제가 알기로 예전보다 지금이 낙태 건수가 많습니다. 물론 인구수가 늘어난 측면도 있지만 계획되지 않은 임신으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과 당장의 경제난이 큰 이유라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 연구에 따르면 여성이 결혼을 1년 미룰 때마다 소득이 10%씩 늘어난다고 합니다. 여성 입장에서는 결혼을 일찍 하는 게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고 특히 경력단절 문제가 심각한 대한민국에서는 양육에 따른 소득 감소가 심각하게 체감됩니다. 결국 낙태를 줄이려면 두 가지 중 하나를 만족시켜야 됩니다. 결혼을 미뤘을 때 여성의 소득 증가를 낮추던가 아니면 국가의 복지를 확 늘려서 소득 감소를 메꿔줘야 낙태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 어떤 법을 제정하더라도 낙태는 막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대한민국 복지의 절대 다수는 노인복지로 영유아 복지는 매우 미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낙태가 줄어들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마지막으로 역대 출생 성비를 보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에 출생 성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출생 성비가 모두 100을 넘는 것을 보고 대한민국이 남아선호 사상이 강한 국가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최근에 한 사실인데 자연스러운 남녀 성비는 108대 100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100대 100이 자연스러운 출생 성비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본 책에서는 108대 100이 자연스러운 성비고 120이 넘는 국가들이 정말 남아선호 사상이 심각한 국가라고 얘기하는데 한국은 115가 넘는 적이 딱 2번입니다.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페미들이 남아선호 사상 때문에 낙태가 자행됐다고 주장하는데 저는 낙태와 남아선호 사상 사이에 상관관계가 미약하거나 한국이 생각보다 남아선호 사상이 약한 국가라고 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보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혹시 원하는 영상 주제가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주제라면 영상으로 만들어 볼 텐데 꼭 페미니즘과 관련된 주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